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먼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을 대신한 강민혁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새로운 캠퍼스 특파원 김수민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벌써 새 식구가 두 분이나 계세요. 네. 자, 먼저 우리 강민혁 선생님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이제 인사를 좀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제 기업 분석과 관련해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할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네. 아, 이제 저희가- 두 코너를 노리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일단 좀 욕심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녹화 전에 감독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어떤 분이신가. 네. 그러니까 홍쌤이랑 정반대다. 되게 긍정적이신 분이다. 홍쌤이 항상 욕을 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니까 오늘 좀 녹화가 좀 밝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훈훈하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다 한 분 더 있죠? 네, 그리고 새로운 캠퍼스 특파원 김수민 학생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줄까요? 네, 안녕하세요. 대학교 3학년 이제 막 취준생이 된 김수민입니다. 멋진 선생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굿하다. 우리 또 취업을 부탁해 좀 자주 보셨었어요? 네, 몇 번 봤습니다. 치시네. 보면 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보면 그 홍 선생님이 되게 무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간단히 하는데. 했습니다. 오늘 다행히 홍 선생님은 없고 네. 조금 더 부드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강쌤이 부드러운 약간 느낌이지만 네. 그 안에 무서운 말이 뼈가 있어요. 네, 뼈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취업을 부탁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만나봐야겠죠? 보미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자, 누굴까요? 두두두두두두두. 이야. 중요하지 않네. 제가 또 한 퀴즈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저도 오늘 맞춰보려고 했는데 오늘 저한테 또 문제가 와서 한번 잘 읽기라도 해볼게요. 네. 최근 국회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국민들의 비판이 일자 폐지를 한 것으로 똑바로 네, 읽어주시면서요. 여기가 지금 폐지를 한 것으로 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자, 폐지를 한 것으로 정보와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쓰이는 경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건 너무 이거는 주관식으로 하죠. 네? 이걸요? 너무 쉬운데 주관식으로 해야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주관식으로 해요? 진짜 주관식으로 하죠. 이건 안다는 사람 손 들죠. 그러면 안다. 나 안다. 안다. 확실히 안다. 안다. 확실히 안다. 좋습니다. 똥멍충이 하나 더 왔네 저기.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봄이야 왜 손을 못 들어? 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형님 이거 좀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우리는 맞는 걸로. 자, 알겠습니다. 그럼 큰일 일단은 났네. 객관식으로 일단 드릴게요. 아, 네. 자, 1번 특수활동비, 2번 특별활동비, 3번 국고보조금, 4번 상여금입니다. 정답! 자, 정답! 1번 특수활동비. 정답입니다. 네, 특수활동비는 급여 외 비용으로 국회를 비롯해 검찰, 국방부, 경찰 등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등에 할당돼 있는 예산이다. 이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용 내역을 알 수 있는 영수증 처리도 할 필요도 없어 검은 예산, 눈먼 돈으로 불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봄이가 자. 웃지 못하고 있네요. 네. 아니요, 저는 객관식 나오고 나선 알았어요. 자,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및 전자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을 무엇이랄까요? 맞춰도 되나요? 네, 그럼 자, 흑영님 아세요? 흑영님 아세요? 저 압니다. 흑영님 아시나요? 저 알아요. 아까 봄이 먼저 양상국 먼저 시켜봐. 아니야 나 지금 좀 헷갈리고 있어 사실. 나 인정해. 어떻게 헷갈리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다니까요. 네. 모르는 거지 헷갈리는 게 아니죠. 이랬는데 저 틀리면. 원래 그런 몇 글자예요, 상국 씨? 비읍? 땡! 괜히 비읍을 얘기했어. 내가. 몰라. 자, 일단 한번 우리 캠퍼스 특파원에게 먼저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먼저 정답을 외쳐보시죠. 자, 하나, 둘, 셋. 리콜. 아닙니다.
세 글자예요. 이게 법. 무슨 법? 법이에요, 법. 나도 틀렸네 그럼. 저는 네. 빅불인 줄 알았어요. 차량 아니 및 근데 왜 나를 무시했어? 아 질문 다시 한 번만 주세요. 다시 할게요. 네. 자, 차량 및 진짜. 차량 및 전자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네.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법. 법이에요. 자, 힌트는 신과일입니다. 신과일 뭐가 있나요? 신과일, 레몬. 레몬, 한라봉법. 자몽. 클레이. 진짜? 나왔어요. 레몬법. 네, 정답입니다. 아. 레몬법이 정답입니다.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소비자 보호법으로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 모스 보증법이라고 합니다. 최근 연이은 BMW 차량 화재 사고로 인해 국내에서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레몬은 영미권에선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불량품을 칭하는 말로 달콤한 오렌지, 즉 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신레몬이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 퀴즈를 풀어봤는데 일단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다. 내가 봐도 어려웠다. 자, 우리 학생 어땠나요? 우리 시민 학생은? 아, 들어봤던 것 같은데 막상 주관식으로 답하려니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워낙 특이해서 앞으로는 까먹진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퀴즈를 풀어보면서 다 이렇게 이러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의 기업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2001년 한국로제텍 주식회사로 설립, 2011년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기까지 글로벌 종합물류 유통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물류의 전 과정을 아우른다는 전략으로 해운, KD, 트레이딩, 중고차 등의 사업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GM과 포드,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의 완성차 해상 운송은 물론 석탄과 철광석, 원유를 포함한 벌크선 해운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탈 부품 공급 물류 서비스인 KD 사업은 자동차 반조립 제품을 유통하는 것으로 글로벌 자동차 생산 운영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물류 유통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최첨단 IT 시스템을 구축해 경쟁력을 더 끌어올린 현대글로비스는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고요. 2013년엔 국내 선사 최초로 북극 항로를 시범 운항하는 등 국내 1위 종합 물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는 우리 주변에서 좀 흔히 접하는 기업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수민 학생 현대글로비스 알고 있나요? 저도 현대차 계열의 큰 회사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꾸경님 자동차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현대글로비스 알고 계시죠? 아 근데 저도 글로비스는 차라리 조금 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차라리 현대 생소하다. 모비스는 이제 저희가 좀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요. 글로비스는 좀 제대로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제가 기업 조사를 한 3일 동안 계속 해봤습니다. 와. 예, 오늘 또 녹화가 있고 하니까 현대 글로비스를 계속 조사해 보니까 럭비 팀을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비인기 종목인데 이렇게 비인기 종목에 투자를 하는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또 알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결과는 럭비 팀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네, 럭비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외에 또 뭐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부터 알아볼까요? 네, 상국 씨가 모르면은 1년 동안 언급량이 10,000건이 안 됩니다. 8,200여 건 정도 되고요. 예. 대부분 이제 경제신문이라든지 주가 관련 소식들 관련해서 나오는 그런 단어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라든지 연관어디가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것들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업이나 합병, 수주. 그러니까 기업들을 이야기할 때 투자를 어떤 종목에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전문적인 용어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뭐 부품이나 거래, 주주총회, 지분, 뭐 시장, 사업. 결국은 일반인들이 현대 글로비스에 관해서 뭐 어떤 언급을 하는 건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이런 기사를 통해서 또다시 이제 옮겨져 가고 이러면서 그냥 언급량이 많이 나온 걸로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글로비스의 채용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광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차 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프로세스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서류 전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와 이제 서류에 대한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진행하고 필기 전형에서는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기본적인 필기 전형을 합격하게 되면 1차 면접과 2차 면접으로 나뉘는데요.
1차 면접이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조화 면접을 진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간단하게 우리 지원자의 뭐 취미나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거 특정 상황에 대한 어떤 경험을 물어보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이제 구조화 면접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끼고요. 그리고 PT 면접이라든지 이런 면접들을 진행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2차 임원 면접 합격을 통해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알아볼까요? 상국이요. 취업을 하려면 방송을 들으라고 카더라. 가더라. 예, 우리 뭐 취업을 부탁해도 뭐 취업 방송으로서는 뭐 최고의 방송이지만, 네, 현대글로비스는 자기들만의 방송을 따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재미는 사실 뭐 저희보다 거의 뭐 없다시피 할 정도의 방송이지만 입사 선배님들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예, 우리 실속이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맞나요? 예, 일단 재미가 없다는 부분에 굉장히 저도 동의하고요. 예, 네. 죄송하지만 저도 그 방송을 봤어요. 보셨군요. 네. 예, 방송이라기보다는 이제 라디오 형식으로 우리 신입사원 3분이 여자분 1분과 남자분 2분이 해가지고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가려고는 했지만 제가 볼 때 좀 딱딱하게 좀 진행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물류기업으로서 이렇게 우리 지원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회사 정보뿐만 아니라 뭐 직무 소개라든지 그리고 우리 구직자분들께서 좀 이제 힘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하는 메시지를 일단 전달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좀 시청해 볼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직원들 연봉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자플래닛이 올해 8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6,977만 원입니다. 사원이 4,249만 원, 대리가 5,091만 원, 과장이 6,209만 원, 차장이 6,816만 원, 부장이 7,79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글로비스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더 필요할까요, 강쌤? 보통 우리 지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종이 이 물류 산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위 업체라든지 3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뭐 CJ 대한통운이라든지 롯데 계열사 등에 지원할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스펙을 요구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뭐 우리는 뭐 열정과 그다음에 뭐 팩이 뭐 이런 것만 본다라고 맨날 채용 설명에서도 얘기하고 홈페이지도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사의 핵심 계열사 중에서도 가장 들어가기가 어려운 계열사이기 때문에 채용 규모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글로비스에 지원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학이라든지 물류관리사라든지 직무 관련된 일정 부분 이상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역량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업에 대해서 이번엔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핫한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포장도 기술이다. 샵 잘 싸야 잘 팔린다입니다. 제품을 포장한다고 하면 보통은 뭐 손상 안 되게 잘 넣는 게 뭐 기본이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이게 포장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가다 뭐 깨질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서 포장기술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포장기술을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네. 포장 기술에도 공인 시험이 있는지 몰랐어요. 새로워요. 자, 이거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전쌤? 정부 공인기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금속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배를 통해서 이제 바다로 가니까 뭐 네. 부식될 염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서로 부딪히면서 좀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럴 때는 안에 김치 있어요 쓰면 안 돼요? 김치 있다고? 네. 그럼 갑자기 무슨 말이지? 아, 택배할 때 김치 있어 이러면 되게 조심히 다룬다는 다루는 거죠. 거예요. 예, 뭐 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라고 하는 이 기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매년 이걸 하는데 국제 표준 기법에 따라서 시험 기관의 품질 시스템, 그다음에 기술 능력을 평가하는데 한 14개의 시험 항목이 있고 3개 분야인데 여기서 이제 9개 분야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현대글로비스만 갖고 있는 기술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9개 분야는 뭐예요, 그럼? 김치로 진짜 김치 싸대기 한번. 종이와 관련 제품, 플라스틱과 관련 제품, 물리적 시험 이런 3개 분야가 있습니다. 네. 뭐 자세한 거는 좀 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9개 분야는 국내 시험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물류를 보내는 데 있어서 포장 기술이 중요한데
이 아주 중요한 기술을 현대 글로비스는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류 기업은 우리 제품을 세계로 내보내는 이제 다리와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 보면 제조업계에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요즘은 어떨까요, 강쌤?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방송을 현지석에서 보시면 기분이 좀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 타 물류 회사에 비해서는 저는 땅 짚고 헤엄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삼자 물류에 포함되는 회사인데 그 대상 고객군 자체가 현대자동차 이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해야 되는 관련된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현대글로비스를 쓰지 않으면 사실은 현대자동차의 이 뭐랄까 부품을 납품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이 물류업계에 비해서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긴 한데 핵심은 이제 앞으로는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장화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 부품이 점점 세밀해지고 이제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부식이라든지 이런 뭐랄까 좀 세밀하게 나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장뿐만 아니라 이 물류의 전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겠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매출 대비해서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 외에 얼마나 외부 고객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진정한 이제 글로벌 물류 기업을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글로비스가 뭐 글로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DHL이나 뭐 페덱스라든지 이런 좀 세계적인 그런 물류 기업과 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성장을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너 자신을 먼저 알아라. 샵 홈페이지가 답이다입니다. 우리 뭐 취업을 할 때 기업 선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뭐 다들 알고 있는데 근데 내가 그 직무에 맞는지 잘 알고 있는 취준생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떤 직무가 있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만 알려주지 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잘 안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직무별로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다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걸 어떻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글로비스 홈페이지에 가면 양상국 씨 말씀해 주신 대로 직무별 소개와 함께 직무 수행 능력. 그러니까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들이 필요하다,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나열해 놨고요. 선배 사원의 인터뷰 같은 것도 나가지고 이제 정보도 공개하고 입사할 때 나는 어떻게 입사했다, 들어와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정보들을 쭉 알려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물류 영업 같은 경우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다음에 상황 판단하고 대처 능력. 그다음에 국내외 물류 시황에 대한 관심과 뭐 진취성 뭐 이렇게 업무별로 요약을 해둔 겁니다. 그리고 선배 인터뷰 입사 같은 준비 방법부터 업무, 그다음에 입사 후 회사의 만족도 같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보가 많은 것이 때로는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되긴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또 나 안에서의 어떤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좀 찾아내서 이 회사와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지를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가 많을 때는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취준생들이 직무를 선택을 할 때 꼭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강쌤? 그 앞부분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본인의 강점과 좀 연결시켜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직무인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류 같은 경우에도 일반 물류 같은 경우에는 정기선이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해운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루틴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벌크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정기선이고 굉장히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좀 급작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같은 물류 안에서 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도 다르고 본인이 그 안에서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류라는 것은 이렇게 크게 보지 말고 세밀하게 각 직무가 어떤 것들을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강점이 필요한지를 본인의 강점과 좀 연결시켜가지고 좀 어필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취준생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의 10년 후 수민 학생 시작해 주세요.
네, 제가 생각하는 현대 글로비스의 10년 후는요, 드론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드론 회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드론쇼가 화려하게 펼쳐지면서 전 세계의 드론의 가능성이 좀 각인이 됐는데요. 과학기술부에서 2018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 또 드론을 선정한 만큼 드론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론과 개인 소비자 모바일 간의 연결이 가능해진다면 현대 글로비스 사업의 판도도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과 같은 대량 유통 사업이 아닌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세심한 유통으로 사업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10년 후 물류회사인 현대 글로비스는 또 드론을 통해서 부품을 유통하는 KD 사업을 진행할 거라는 예상도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드론 생산과 판매, 대여 서비스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자, 우리 꾸기 형님 어떻게 보셨나요? 아, 근데 우리 또 수민 학생이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뭐 조금 긴장을 해서 약간 너무 준비한 걸 보고 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제 정면을 보고 좀 자신 있게 자기의 좀 준비해 온 거를 얘기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듭니다. 네. 저는 대체로 무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첫 발표 치고 그래도 긴장한 티 안 내고 이렇게 시종일관 웃으면서 발표를 한 게 인상 깊었고요. 다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드론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친구들도 맞아요. 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해서 좀 더 본인만의 강점인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켜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재석 씨는요? 저는 일단 발음이 너무 좋으셔서 좀 전달력 자체는 너무나도 좋았는데, 근데 이제 다른 이제 특파원이라고 할까요? 이제 특파원 네. 분들, 학생분들은 좀 이렇게 말을 많이 더듬고 이래서 거기서 저도 이제 듣는데 좀 불안함이 좀 있었거든요. 불안했다면. 근데 수민 학생은 확실히 발음이 좋아서 발표하는 데는 이제 외우기만 하면 된다. 저는 약간 그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쌤께서는 PT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포장은 이만큼 돼 있었지만 뜯어보면은 드론 하나밖에 없는 발표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처음 오셨지만 여기 앉는 학생들이 10년을 내다봤을 때 전부 다 드론을 이야기합니다. 뭐 택배 회사든 뭐든 물류 회사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일단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대 글로비스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사업은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이런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잘 읽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잘 말하는 연습을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강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물류 기업이 아니라 글로비스의 사업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택배 회사에 이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냥 중간에 묻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글로비스는 택배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자동차 완성차를 말 그대로 물류로 진행해야 되는데 자동차 완성차를 드론으로 들어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아까 부품을 얘기하셨는데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완성차 공장 옆에 이 물류 부품에서 이 센터가 지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그걸 이제 말 그대로 좀 대량으로 이렇게 좀 전달해줘야 되는 과정인데 그 택배가 아닌 일반 물류에서 이 드론을 쓴다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일단 그것 때문에 좀 감점이 많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택배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말 그대로 이 글로비스의 드론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그 전략은 틀릴 수는 있지만 그 전략을 어떻게 도출했는지의 논리적인 과정을 설명했다면 좀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드론을 이야기를 하고 싶다. 물론 이제 택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글로비스가 좀 이걸 적용하기 쉽지 않을 걸 알고 있다. 다만 이 드론의 장점은 이런 것이 있고 그래도 이러한 분야에서만큼은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을 이용한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물류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어떤 논리적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친구 나중에 유사한 문제를 줬을 때 잘 풀어가겠구나.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건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너무 이제 일반적인 컨텐츠를 얘기했다라는 측면 때문에 많이 돌렸지만 결국 좋지 않은 답변이었다로 일단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현대 글로비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본인이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현대글로비스는 물류, 해운, 해운, 유통, 또 KD 사업, 마지막으로 중고차 매매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고차 부분이 국내에서 가장 큰 경매 시장의 선두주자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제 말씀 주셨는데 약간 좀 오늘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이 형이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현대글로비스의 주요 사업은 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좀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물류, 뭐 해운, 그다음에 KD, 뭐 중고차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왜 하필 또 중고차를 잡았을까? 아마 뉴스를 찾아보셨으니까 아마 중고차 시장이 크다 아마 이런 뉴스를 보신 것 같은데 이 회사 입장에서 중고차의 매출 비율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군에 비해서 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역시나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진 않았구나. 그게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과 관련된 뭐 여러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리스크가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사이버 공격을 꼽고 싶습니다. 최근에 세계 1위 기업인 선샤인 머스크도 랜선 공격을 통해서 그 화물 시스템이 서버가 다운되고 또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회사가 사이버 공격을 앞으로 막기 위해 IT 시스템 강화로 뭐 수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위험으로부터 모든 기업이 안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잘못 찝은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앞에 부분보다는 월등히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사이버 테러를 얘기하면서 머스크의 사례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더 답변을 구조적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든 게 본인의 주장, 그다음에 이유, 그다음에 사례, 재주장 이렇게 4단계로 나누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사이버 테러입니다. 그 이유는 물류 시스템 안에 이러한 좀 뭐랄까 테러가 발생됐을 경우에 고객의 우리의 뭐 물류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로 머스크 같은 경우에 최근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이버 테러가 물류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조화된 답변을 한다면 평가자로 하여금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지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연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민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물류 사업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사업이고 또 복합적이고 재밌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채용 공고를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수민 학생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막 취업 시장에 들어와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형 캐릭터로 나아가는 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쌤의 꿀팁 빠질 수 없겠죠? 네, 뭐 물류 산업 굉장히 뭐 재미없게 보일 수도 있고 의뢰 산업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이 굉장히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특히 강하고 그 어학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영업이라든지 구매에는 관심이 많은데 물류 쪽엔 더 지원을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뭐 특히 글로비스도 그렇고 향후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물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물류 안에서의 그런 재미를 좀 느끼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